오늘은 피츠버그에서 보낼 첫날. 어제 뉴저지에서 출발해서 8시간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늑한 숙소에서 맞이한 아침. 어제는 눈이 왔었는데 밤사이에 비가 왔나봐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감성에 젖어봅니다. 뒹굴뒹굴거리며 여유를 즐기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낭만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츠버그를 느껴보러 갑니다. 피츠버그에 왔으니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바로 듀오링고 본사. 언어 공부할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초록색 부엉이 마스코트로 유명한 이곳. 외관만 봐도 독특한 느낌이 있죠?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남편의 최애 카페에 갑니다. 오래된 도시인 피츠버그라 100년 넘은 아파트가 있어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피츠버그 거리를 걸으며 찾아온 곳은 남편의 최애 카페인 조지 코너스 카페. 동네 맛집이라 아침부터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기 시나몬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기대 중이에요. 재작년에 왔을 때는 비스킷이라고 불리는 바삭하고 고소한 스콘을 먹었는데요. 이번엔 시나몬롤과 따끈한 비스킷과 커피 한 잔까지 곁들이니 완벽한 조합. 이런 여유로운 아침 여행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요? 커피 마신 김에 근처 소품샵도 들러봤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서 한참 구경했어요. 컴퓨터 공학과가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 근처라서 공대생 감성이 가득한 생일 축하 카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새들이 그려진 컵도 있고 영화의 주요 소재들을 담은 퀴즈 같은 포스터도 있네요. 쥬라기 공원 딱 생각나시죠? 책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 책은 뉴욕에서도 봤던 책이에요. 재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봤는데 3년 동안 인기가 있는 책인가 봐요. 그리고 어린이용 책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다니.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을 뒤로하고 나오면 곧 파리바게뜨가 들어온다는 반가운 소식. 테니스 용품 가게에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닫았어요. 대신 중고 책방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음반부터 시작해서 손때 묻은 시집과 보물찾기 같은 코너가 있어요. 저자 사인을 받은 초판본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반가운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어요.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거리, 호텔에서 바라보니 더 감성적이에요. 여행 중에는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도 필수죠.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광어의 파티. 눈이 좀 잦아들어서 걸어갔어요. 어제 뉴저지에서 사온 제주산 광어를 손질해서 맛있게 한 상 차렸어요. 미국에서 한국식 회를 먹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매운탕도 맛있게 끓여서 먹었는데 왜 매운탕 사진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한 마리가 뚝딱. 다음날에는 좀 더 발전한 솜씨로 광어회를 썰어보았어요. 매일 먹어도 맛있는 광어회. 정성 가득 담긴 속꼬리찜과 깊은 맛이 나는 된장찌개, 달달하고 맛있는 에그타르트까지 다 맛있게 먹었어요. 애교쟁이 귀여운 포키와 함께한 파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아서 밤길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조용한 눈 덮인 거리, 이런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찬바람이 불지만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반가워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말차 라떼 한 잔으로 시작. 우아한 아침이죠?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구경하러 갑니다. 여기는 경영대 건물이에요. 마침 맑은 날씨라 창문에 비치는 파란 하늘과 구름이 정말 예쁘네요. 건물 내부도 둥글둥글 예쁘게 생겼어요. 공강 때 이런 곳에서 쉬면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코스인 컴퓨터공학과 건물로 가는 길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엄청 활기차 보여요. 빌 게이츠가 기부한 컴공과 건물. 나선형으로 생긴 계단이 인상적이에요. 아래에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나선형 계단의 안쪽과 바깥쪽에 강의실이 있는 구조예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느껴봤어요. 다음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도서관과 그 앞 조형물인데요. 이 조형물은 학생들이 매일 밤 다른 그림을 그린대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그릴 수 있다는데 신기하죠? 캠퍼스 투어에 꽂힌 기념품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쁜 니트와 치마도 있어요. 아가용 옷도 있고 기념품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스코트래요. 아래층이 문구점이라고 해서 학교 이름 새겨진 문구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교내 우체국과 사서원 구경만 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다음 코스는 카네기 미술관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아트샵에서부터 느껴지는 다양함 보이시나요? 카네기 뮤지엄은 미술 작품도 화석도 다양하게 있어서 하루 종일 봐도 알찬 박물관이에요. 특히 미술관 코너에는 피츠버그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뿐만 아니라 모네의 수련, 자코메티와 앤디 워홀의 작품 등 교과서에서 봤던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시의 규모나 방법도 다양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작품 설명이 들린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많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예술을 접하게 해준다는 게 좋았어요. 참 건물 자체도 멋져서 하나의 작품 같았답니다. 다음은 귀여운 공룡 인형이 반겨주는 자연사 박물관 기념품 샵이에요. 현재 발굴과 연구 중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신기하고 공룡 입속으로 손을 넣어 기부하는 것도 아이들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정말 다양한 공룡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여기에 있었어요. 어쩐지 피츠버그 공항에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모형이 있더라니. 그 외에도 처음 보는 다양한 공룡들이 있어서 어른인 저도 넋을 놓고 한참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화석을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식물의 냄새를 맡고 어떤 식물인지 맞춰본다거나 특수한 빛으로 관찰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 클래스가 주기적으로 열린다고 해서 피츠버그에 사는 아이들이 부러워졌어요.
이렇게 고고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랩실을 본다는 건 나중에 직업을 생각할 때 그 폭을 확연히 넓혀주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피츠버그 대학교의 강의실 겸 도서관인 캐세드럴 오브 러닝에도 들러봤어요. 보딩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라 마치 호그와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건물은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학교 교실의 모습을 본뜬 강의실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독일의 교실과 시리아 레바논의 교실을 보면서 한국의 교실을 찾으러 가봤어요. 한국의 교실을 담은 명륜당은 3층에 있는데요. 재작년에도 한국관을 못 봤는데 올해에도 놓쳤어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다른 나라의 교실들을 보는데요. 중간에 수업 중인 교실도 있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교실에서 현대 수업을 듣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이 건물 35층에는 전망을 볼 수 있는 넓은 창이 있는데요. 지난번 여름에 왔을 때와 겨울의 풍경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점심으로는 피츠버그의 명물 프리먼티 브라더스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어요. 두툼한 빵 사이에 감자튀김과 고기, 치즈가 한가득. 한 손으로는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푸짐해요. 왜 이게 피츠버그 대표 음식인지 한 입 먹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진짜 최고! 점심을 먹고 나서 피츠버그 식물원으로 향했어요.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예쁜 유리온실이 반짝이고 있어요. 재작년에 이 예쁜 건물을 배경으로 웨딩 스냅을 찍었던 추억의 장소예요. 이 유리들을 통해 빛이 예쁘게 들어와서 겨울인데도 화사하고 싱그러운 공간이 너무 예뻤어요. 공간마다 서로 다른 매력이 넘쳐서 지도를 보며 모든 공간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고 왔어요. 다양한 기후의 식물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예쁘게 꾸며진 채로 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몰래 숨어 들어온 귀여운 줄무늬 다람쥐도 봤답니다.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이제 피츠버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듀케인 인클라인을 타러 갑니다. 레트로 감성 가득한 케이블카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피츠버그 전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피츠버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피츠버그는 예전 카네기가 살아있던 시절 철강 도시로 엄청 유명한 곳이었대요.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이 풋볼 경기장인데요. 풋볼, 야구, 아이스하키 팀이 모두 있는 문화가 넘치는 도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커다란 건물 중에 UPMC라고 쓰인 건물은 예전에는 US 스틸이 쓰여 있었는데 철강에서 병원으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피츠버그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있어요. 예전에 공장을 많이 돌리던 시절 공기오염 때문에 낮 3시에도 깜깜했던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케이블카 사진들이 있는데 한국에 남산 케이블카가 있어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제 인클라인을 타고 내려가 볼까요?
아까 봤던 아이스하키 경기장과 야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는 야구장을 피츠버그 사람들은 금색이라고 부른대요. 그 옆으로는 옛날 부자 도시의 명성을 보여주듯 극장거리가 있고요. 외벽이 온통 반짝이는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 사이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유유자적하게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US 스틸 건물이었던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근처 역 이름에서 US 스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새 피츠버그에서의 마지막 노을. 아기자기한 미국 집들 사이로 예쁘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피츠버그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보스턴으로 가야 하는데 벌써 떠나기 아쉽네요. 감성 가득, 정보 가득 피츠버그 여행 어떠셨나요? 다음 보스턴 여행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